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젊은 선수들이 많고 성장해야 할 선수들이 많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상수 전력만 놓고 보자면 내년 시즌도 한 7, 8위? 8, 9위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많은데 다른 팀에 비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의 성적을 사실 몇 위를 하느냐를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외야 자원에서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그대로 잘해줄지도 확신할 수 없을 부분이고, 문현빈이라든지 지난 시즌 막판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최인호 선수라든지, 그리고 지난 시즌 역시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이진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김태현 같은 선수들, 김인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과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부진을 털고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의 순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 성장할 수 있는 나이다라는 점, 젊은 선수들이 여전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심지어 외국인 선수마저도 산체스라든지 페라자 같은 선수들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뽑아 놓은 한화 이글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을 한화 이글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글스 타자들의,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기록들, 지난 시즌 기록들을 계속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가능성들을 지니고 있는지, 이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제가 찾아본 지표는 강한 타구 하드힛 비율이에요. 하드히트 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비율인데, 스탯이 아니죠, 이제 지표인데, 하드히트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지표를 딱 보시면 지난 시즌 가장 하드히트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선수는 노시안 선수입니다. 43.3%니까 사실은 타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굉장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는 지난 시즌 중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히트 비율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배스피드도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볼삼비죠. 볼넷을 너무 해도 너무 조금 얻어내는 선수고 삼진이 많다. 그러니까 이 하드히트 비율이라는 건 방망이에 공이 맞는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느냐인데, 방망이에 공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이 하나 이글스에 제법 있습니다. 윌리엄스 선수는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 밑에 보이는 이진영 선수도 보시면 하드히트 비율이 34.2%예요. 굉장히 높고 방망이에 공이 맞기만 하면 정말 빠른 타구들을 생산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에서 뿐만 아니라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진영 선수가 이 지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삼진 퍼센테이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진영 선수는 진짜로 잘 맞추기만 하면, 컨택 능력만 키우게 되면 훨씬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성 선수의 하드히트 비율 역시 높죠. 역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박정현 선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 선수도 방망이에 공이 맞으면, 정면으로 맞으면 좋은 타구들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헛스윙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점. 박정현 선수 이제 상무를 가게 되는데 이 부분 잘 보완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 지난 시즌에 김태현 선수가 나름 한화 이글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드히트 비율이 나쁘지 않았고 노시환과 최은성에 이어서 팀 내 OPS 3위를 기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김태현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지금 내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안치홍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태현 선수가 외야의 한 자리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 경쟁의 어떤 핵탄두 같은 선수가 이 김태현 선수가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을,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문현빈 선수인데요. 하드히트 비율이 22.8%, 굉장히 높은 하드히트 비율을 보여준 선수고요. 문현빈 선수에 대해서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삼진 퍼센테이지는 낮고 하드히트 퍼센테이지는 나쁘지 않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환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으면 좋은 타구를 낼 수 있는 선수죠. 역시 김민환 선수. 안타성 타구가 지난 시즌에 잡힌 경우도 많았지만 삼진이 너무 많습니다. 김민환 선수, 이진영 선수 삼진 퍼센테이지를 줄여야 된다고 제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죠. 최인호 선수 18.7%의 하드히트 비율. 하드히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최인호가 지난 시즌에 잘했던 건 오히려 땅볼 타구가 조금 많아지고 코스 안타가 많고 삼진율이 적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건데 하드히트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좀 더 공을 띄워야 되고 라인 드라이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선수가 바로 최인호 선수고 분명히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난 시즌의 활약이 조금은 이제 플루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표인데 최인호 선수가 이런 부분을 잘 이제 보완을 해서 좋은 풀 시즌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하드히트 비율은 정말 낮고 그 중에 특히 정은원 선수 하드히트 비율이 정말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파플라이 비율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파플라이 비율이 너무 높았고 혹은 땅볼 비중이 너무 높았습니다. 범타가 될 수밖에 없는 타구들이 많았어요. 8.7%는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정은원 선수는. 이도윤 선수도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구를 보시는 분들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도윤 선수는 타구에 힘이 잘 안 실리는 선수예요. 대신에 눈야구, 공을 오래 보고 공을 이제 삼진을 잘 당하지 않고 톡톡 맞춰서 내는 안타가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도현 선수 뭐 그랬습니다. 이 하드히트 비율만 보시더라도 어떤 선수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표입니다. 파플라이 지표예요. 여러분, 파플라이 지표는 높을수록 당연히 최악이죠. 파플라이 타구가 야구에서 삼진 다음으로 쓰잘데기 없는 타자에게는 가장 영양가 없는 타구잖아요. 보시면 박상원 선수 파플라이가 너무 많았죠. 이러다 보니까 뭐 1사에 혹은 무사에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진루를 시켜주지 못하던 상황이 많았죠. 하나이글스가. 그리고 혹은 주자가 3루에 있는 상황에서 땅볼 타구라든지 뭐 외야 플라이를 쳐줘야지 점수가 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하나이글스인데 그 부분에 이제 한몫을 톡톡히 했던 선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더 선수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상원 선수는 21.1% 파플라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박정현 선수 마찬가지고요. 아까 박정현 선수는 하드히트 비율도 높은 대신에 삼진 퍼센테이지도 너무 많고 파플라이 비율도 너무 많기 때문에 박정현 선수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야, 진짜 잘 맞았을 때는 공이 진짜 너무 빨리 날아가고 장타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파플라이나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장진혁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정은호 선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19.8% 파플라이 비중이 너무 많은데 보시던 그대로입니다. 우리 지난 시즌에 보시면 정은호 선수 빗맞은 플라이, 파울 플라이 아웃, 2루스 플라이 아웃, 3루스 플라이 아웃 이런 거 너무 많았잖아요. 정은호 선수가 하드히트 비율은 아까 이제 8%대였는데 파플라이 타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건 지금 본인 스윙 메커니즘에 문제가 심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닝 파트, 뭐 코칭 스태프가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건 정은원 선수가 살아나야 되고 안 좋았던 BABIP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플라이 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김민환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한화이글스에서 한 시즌을 조금 망쳤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파플라이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 최재훈 선수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최재훈 선수가 먹고 사는 건 볼넷 개수죠. 공을 많이 보는 툴의 선수이기 때문에 최재훈 선수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태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선수도 아쉬웠던 부분이 파플라이가 너무 많았다. 이 부분이 이제 빠른 볼 대처가 잘 되지 않으면 이런 타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잘 쳤던 선수들 한번 보시죠. 문현빈 선수 파플라이 비중이 13.7%밖에 되지 않고요. 노시환 역시 마찬가지고 최인호가 지난 시즌 잘 쳤던 이유, 안타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파플라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드히트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최인호 선수는 늘 이렇게 내려서 치는 스윙을 펼쳐주면서 땅볼을 많이 유도해냈다. 땅볼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코스 안타가 많이 나오게 되죠.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영 선수는 타구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 하드히트 비율이나 파플라이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노시환이랑 견줄 수 있는 선수예요. 노시환과 이진영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삼진을 많이 당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만 이진영 선수가 잘 보완을 해서 돌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보다 보면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오히려 저는 이진영 선수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뜬공 비율입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외야 플라이 아웃이 많은 선수들이 있게 마련인데 박상원 선수가 역시 뜬공 비율이 가장 많고, 근데 플라이 아웃이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플라이 아웃 뜬공이 많다라는 건 장타 비율도 높다라는 얘기니까요. 최인호 선수는 오히려 뜬공을 많이 생산해내는 좋은 선수였고, 노시환 선수도 역시 뜬공을 많이 생산해내다 보니까 홈런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 김인환 선수도 이제 홈런 타자다 보니까 뜬공 비율이 많았는데, 이 뜬공 중에 팝플라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뜬공 중에 팝플라이가 적으면 이 선수는 이제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보면 최인호 선수는 뜬공이 28.6%인데 팝플라이는 12.1%니까 장타 생산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노시환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인환 선수는 뜬공이 26%인데 팝플라이가 19%니까 장타 생산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최은성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표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뜬공도 많고요. 팝플라이가 그렇게 많은 유형도 아니었고요. 자, 다음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입니다. 박정현 선수 역시나 타구질 좋죠. 라인 드라이브가 36%입니다. 라인 드라이브가 많으면 뭐다? 장타가 생산이 되고 수비가 잡을 수 없는 타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박정현 선수는 그 지표가 좋았습니다. 지표는 좋아요. 역시 박정현 선수는 딱 하나입니다. 삼진. 윌리엄스 역시 타구 속도가 높은 선수였기 때문에 35.7%의 라인 드라이브.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스 삼진이 많고 볼넷이 적은 유형의 선수만 아니었더라면 타율도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윌리엄스 선수를 교체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볼넷을 얻어낸다, 그거 생각한다, 나 볼넷 많이 얻어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윌리엄스 선수는 참 아쉬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선수예요. 분명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그 문제를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교체는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문현빈 선수가 이 자리에 이름을 하고 있죠.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중이 높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문현빈 선수는 하드히트 비율, 거기에 비해서 또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빨랫줄 같은 타구들을 많이 양산을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기억하실 거예요. 문현빈 선수가 병살타를 치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잘 맞은 땅볼들, 빨리 나가는 수비 정면으로 향하는 운이 없었던 타구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현빈 선수의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봐도 충분히 좋다.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은성 선수 역시 잘하는 선수고요. 이진영 선수가 또 이 지표에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 그러니까 이진영 선수 계속 말씀드리죠. 타구질은 너무 좋다. 노시환이랑 견져도 오히려 라인 드라이브는 지금 노시환보다 많습니다. 노시환 선수는 이 지표에서 보시면 라인 드라이브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27.9%예요. 야구 많이 보신 분들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노시환은 외야 뒤편으로 날아가는 타구가 많죠. 아웃이 되더라도 우익수 플라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라인 드라이브보다는 외야 플라이를 많이 치는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런 생산이, 이게 홈런 타자들이 이제 주로 이런 타구들을 많이 양산을 해내죠. 그렇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많은 선수들. 근데 이제 최인호 선수는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그렇게 높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다. 오히려 뜬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부분, 최인호 선수는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박상원 선수가 지표가 굉장히 안 좋죠. 라인 드라이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데, 박상원 선수가 타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역시 박상원 선수도 변화구의 속는 헛스윙 비율이 너무 높기도 하거든요. 타구의 질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내면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땅볼 타구 비율입니다. 땅볼 타구 비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땅볼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선수는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인호 선수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볼 비율이 많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뭐 하드히트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땅볼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1, 2간 빼는 안타, 뭐 유격수와 2루수 사이 투수 옆을 스치는 안타가 많은 이유가 땅볼을 만들어내면서
코스 안타를 이렇게 내주는 선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팝플라이 비율이 적은 유형의 최인호 선수이다 보니까 안타 개수가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인호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에도 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삼진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보다 한 10% 정도 이상 삼진 비율을 줄였는데, 과연 땅볼 위주의 이 최인호 선수가 과연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혹여나 코스가 좋아서 계속해서 안타가 만들어졌던 것 아닌지라는 우려가 제 안에 조금은 있는데, 최인호 선수가 부디 잘 극복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저의 이 어떤 의심들을 불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진혁 선수도 땅볼 비율이 높았는데, 장진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드힛 비율이라든지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었고, 장진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삼진 비율이 조금 높았던 선수라 좀 아쉽습니다. 장진혁 같은 경우에도 타격에 대한 어떤 스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좋은 타구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도현 선수 뭐 땅볼 잘 만들어내는 선수죠. 그래서 발이 빠르게 선수이기 때문에 내 안타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사실 땅볼 비율로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혹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선수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떤 유형의 선수인지를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지표들을 쭉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표 타구 속도입니다. 그냥 기본적인 타구 속도. 당연히 타자는 타구 속도가 빠를수록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노시환 선수의 142.8km는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거의 나성범 선수 제외하면 노시환 선수보다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가 없었습니다. 타구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장타가 될 확률, 안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죠. 최은성 선수가 이 타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리그 탑급 홈런 타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윌리엄스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윌리엄스는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 선수였고요. 이진영 선수 지금 타격 이런 수치들에서 이진영 선수가 다 높아요. 백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고 타구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저는 사실 그런 의도로 오늘 영상을 제작한 건 아닌데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타격의 지표들을 봤을 때. 김인환 선수도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진영, 김인환 이 두 선수의 포텐셜 자체는 상당히 좋은 느낌인데, 힘도 좋고 타구 속도도 좋고 이제 타격의 어떤 타구 질들은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공을 잘 때려내는 컨택 능력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선수 역시 타구 속도가 나쁘지 않은 선수입니다. 라인아웃 타구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고요. 장진혁 선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고, 최인호, 문현빈도 132km, 134km 이렇게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했던 선수들인데, 여기서 이제 최인호, 문현빈이 위에 있는 김민환, 김태현, 장진혁과 비교가 되는 수치는 바로 삼진 비율이죠. 컨택 능력이 좋고 거기에다가 타구 스피드까지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지표에 타구 속도 지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130km 이상의 타구 속도를 기록했던 선수들 몇 면을 보시면 저 선수가 잘 못 쳤던 선수인데 타구 속도가 나쁘지 않네 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삼진이 많았던 선수예요. 정은원 선수만 조금 다릅니다. 정은원 선수만 좀 특이한데 타구 속도도 괜찮고 삼진율도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건 팝플라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박정현, 박상원 선수는 삼진도 많았는데 팝플라이까지 많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타구 속도가 빠른데 팝플라이나 삼진이 적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스탯을 기록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수치들을 보시면 야구 보시는데 좀 재밌게, 혹은 그리고 우리가 야구 보면서 뭐야 우리가 봤던 그대로네 좀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혹은 좀 이 선수 의외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저의 이 토대를 보고 느낀 점은 이진영 선수는 진짜 정말 어쩌면 리그 탑 레벨의 선수가 될 수 있을 자질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김인환 선수 역시 삼진 퍼센테이지만 조금만 줄이면 훨씬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역시나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능성 좋은 선수들은 많이 즐비해 있다. 많이 포진되어 있다. 과연 변화구에 대한 대처, 헛스윙률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24년 하나이글스 타자들의 성장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공을 맞출 수 있느냐, 삼진을 줄일 수 있느냐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